문제 풀다가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른다든가 이 반대로 인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옳은 걸 고르고 있어. 사람이 인제 시험을 보다 보면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걸 내가 순간 착각해서 다른 답을 고르는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도 아마 평소에 연습하실 때 가끔 겪으셨을 거예요. '아 그냥 채점하고 그냥 '아 실수했네.' 넘어가시면은 또 실수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것도 그것도 공부예요. 내용적인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푸는 어떤 공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필기 이제 1차 행정고시 1 차는 이제 PSAT였으니까 그때 똑같은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모의고사 풀 때마다. 그게 분명히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고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옳지 않은 거 막 고른단 말이죠. 그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시험지에다가 인제 약속을 해 놓은 거죠. 만약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다. 그러면은 그 시험지에다가 크게 X를 딱 그렸어요. 이렇게 X를 그냥 기계적으로 X를 그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험에 집중하다가 답을 탁 체크하는 순간 X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면 인제 안 되는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제 인지를 한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실수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으로 하고부터는 그런 실수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면 X하고 옳은 거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옳은 문제 고르는 거고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면 이제 동그라미 치고 옳지 않은 것은 표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연습하시는 것도 평소 여러분들이 동형모의고사 보시잖아요. 동형모의고사 보실 때 그런 부분을 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것도 그게 공부인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느끼는 게. 많이 하셔야 돼요. 동요 때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게 아니라 시험 스킬적인 측면이죠. 실수 안 하는 스킬을 키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반대 경우도 있죠. 반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험 쉬운 거는 강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나오면 내가 잘 푸는데 시험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은 경우 있죠. 높은 경우 보통 어떤 경우냐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인제 처음 보는 문제들이 껴있는 경우죠.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시간이 압박을 받으시면은 그런 문제에 끼어버리면 문제 자체가 잘 안 읽히죠. 속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동용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는데 동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공부보다는 시험 스킬적인 공부를 하시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 익숙하시기 때문에 알잖아 어느 정도. 근데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소거할 만큼 소거하고 빨리 넘어가고 아니면 읽어 봤을 때 해결 안 될 만한 문제는 최대한 빨리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쉽진 않아요.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이 문제 이런 딱 읽어 보자마자 아 이거는 빨리 답이 안 나오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대해서 처음 보는 법령이야. 그러면은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찍는 것도 망설이는 시간이 분명히 발생하죠. 그러면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찍어야 될 번호 중에서 가장 앞에 걸 찍겠다. 그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덜 하시겠죠.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래야지 그런 소위 말해서 시험 보다가 크게 엉망이 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어려운 게 나와 가지고 뒤에 아는 거 막 안 읽혀 가지고 다 틀려 버리고 다른 과목 같이 보는데 행정학 푼다고 뭐 다른 걸 못 본다거나 그런 인제 시험 전체적인 운영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중간에 어려운 유형 나왔을 때 빨리 짚고 넘어가 근데 항상 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고 숙지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것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도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 누가 침착하게 대응하냐의 대응의 문제지 그거를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류의 연습이 좀 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이 좀 힘들어요,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이제 행정학뿐만 아니라 이제 수험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험하고 싸우지 마세요, 시험. 시험 문제하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대평가인 시험이에요. 옆에 있는 수험생보다만 잘하면 돼요. 일정 수준만 잘하면 되죠. 뭐 그 수석하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잖아요. 어느 정도만 잘해서 빨리 합격하시고 내가 직장을 얻는 게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 100점 목표는 말이 안 돼요. 시험마다 난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일 인제 많이 한 질문이 "이 강의 다 들으면은 이 과정 다 들으면 100점 나오나요?" 답변이 뭐겠죠 제가? 어떤 시험인지에 따라 달라요. 어려울 때는 100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행정학을 강의한 사람이긴 하지만 행정학만 좋아서 집중하시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모든 과목 4 과목이 되겠죠 이제는. 4 과목을 어느 정도 잘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인 시험이면 상위 10% 안에만 들면 되잖아요. 하면은 각 과목별로 상위 10% 정도 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행정학은 내가 뭐 한 100점 맞겠다. 근데 영어가 뭐 한 50점 나 버리면 합격이 안 되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좀 하기 싫은 과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영어를 너무 싫어해. 그러면은 완전히 나와 버리시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영어 완전 나와서는 사실 다른 과목에서 가면 거의 100점 받아야 될 테니까 합격하기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거보다는 골고루 어느 정도 그러니깐 뭐 '상위 10% 들겠다.' 뭐 고 정도를 목표로 하셔 가지고 이 좀 분산을 잘해서 또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공부한 시간을 잘 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모든 과목을 어느 정도 잘 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지 합격을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한국사도 내년부터 폐지되는데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 봤고요. 제가 앞으로 행정학 강의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인제 학원하고 계약해서 바로 강의를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것저것 좀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뭐 개강이 바로 안 될 것 같으면은 제 유튜브 통해서라도 제가 무료로 기본 강의는 다 업로드를 할 거니까 또 강의 들으셨던 분들 아니면 앞으로 들으실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또 생각나는 주제 있으면은 그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